신도시 상가 분양도 그렇지만 상가 분양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업종 제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서 나만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면, 병원이 많은 건물에서 나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면 내 수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을 하는 시행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호실에서는 특정 업종을 운영할 수 없게 해주겠다며 당신한테만 이 업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배타적인 사용권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수억 원의 돈을 더 주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사실상 업종 제한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손해가 매우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 분양을 받을 때에는 업종 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최근 업종 제한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편의점 업종 제한이 있었던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을 시작하였을 때 편의점 쪽에서 아이스크림 영업점에 업종 제한 약정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역시도 편의점의 일종에 해당한다 라고 보아서 편의점 측의 영업금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항소심에서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영업금지 청구를 기각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판결문을 제가 확보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편의점과 동종업종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편의점의 사전적 의미를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으로서 주로 잡화, 식료품 등을 매장 내에 진열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계산대 등 특정 장소에서 계산하거나 무인 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도록 하며 24시간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긴 영업시간 동안 상시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즉석 조리식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이런 단순 가공식품류 그리고 생활용품 등의 매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을 구성한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와 같은 단순 가공식품류를 매장 내 선반에 진열해 두고 무인 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할인 판매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은 이 점포를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 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매업 항목 내에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 중 체인화 편의점에 해당하고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경우에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과 유사성이 있어서 적어도 상위 항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의 일종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분류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서로 상이한 업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편의점과 할인점 같은 경우의 위치를 보면은 아파트 배우상가 같은 층인 1층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면적도 유사하고 품목도 상당히 겹치고 유동인구의 유입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결국은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 두 점포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점포 입점자들이 업종 제한 약정의 체결을 통해서 의도했던 그런 영업권의 독점적 보장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당시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니까 어떠신가요?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가를 임차하여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였던 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편의점과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영업금지를 당하게 되면 상당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초기 시설비가 못해도 몇천만 원은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금액을 결국 업종 제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임대인으로부터 전보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 불확실하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호실에서는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 원 더 비싼 돈을 내서 분양을 받은 입장이었다면 유사업종의 진입으로 인해서 투자한 돈에 대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나왔어도 참 난처한 부분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분양 과정에서 상가업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수억 원 이상에 되는 돈을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실상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법률적으로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그 손해가 특정한 수분양자나 수분양자로부터 임차받아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